여러분들 산타 랠리라는 단어를 혹시 기대하고 계신가요? 참고로 산타 랠리는 크리스마스 끝나고 그 이후로 일주일간 증시가 상승하는 걸 말을 하는데,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딱히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하이텐션으로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좀 아쉬워서 살짝은 아쉽지만 그래도 또 파이팅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AI 버블론은 언제까지 나를 힘들게 할 것인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AI 버블론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등장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흔들리는 모습이죠. 다만 양봉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모습, 전야 후강이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고, 이번 주는 뭐가 중요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산타 랠리의 기대감이 바닥을 빠르게 잡아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만 막연한 기대감만 있고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나타나면서 이게 반전의 포인트다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한 한 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눈치 보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경제 지표는 조금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미국 비농업 고용보고서 CPI 그리고 소매 판매가 공개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또다시 나타나면서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타 랠리, 이 친구가 우리한테 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산타 랠리라는 단어를 혹시 기대하고 계신가요? 참고로 산타 랠리는 크리스마스 끝나고 그 이후로 일주일간 증시가 상승하는 걸 말을 하는데,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딱히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은 코스피는 산타 랠리 기간에 오른 적이 5번이 있었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하락한 적도 5번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뚜렷한 모습을 일단 최근 10년간 코스피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대내외적인 분위기가 좋고 내년 실적 기대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올해는 산타 랠리 각이 분명 다른 해보다는 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자,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반도체 실적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런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만 이 와중에 미국 기업에서는 CDS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CDS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신용부도 스와프죠. 어떠한 기업이 디폴트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인데, 이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은 이거 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주 오라클, 브로드컴 이 친구들의 실적 발표 이후 갑자기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돈이 미국 전역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CDS 거래량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빚내서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들, 이 기업들 니들 이거 못 갚을 거야, 너희 그 AI가 그 정도 수익성을 안 줄 거야,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CD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바로 터지진 않겠죠.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또 걱정이라는 거를 먹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한번 버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내년 5월부터는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일단은 봄 정도 돼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해요. 다음입니다.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환율. 환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제는 고점을 찍고 내려가길 진짜 바라는데, 이거 안 떨어져요. 1472원에서 계속 며칠째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내년 1400원대 고착화 가능성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기업과 개인의 해외 투자 확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달러를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지기 쉽지 않다는 건데, 한국은행위원회는 지난달에 최근 환율 상승의 70%가 국민연금이랑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확대가 이유다라고 밝힌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외 투자를 멈출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1,400원대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돌아오는 건 개인적으로 이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서학개미가 결국 동학개미가 되려면 동학개미가 엄청나게 좋아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 반면 미국 증시는 완전 죽을 써야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서 돌아온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그것 때는 이게 그 인간 지표라고 말을 하죠.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진짜 국정을 버리고 미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TMC 잘 파셨나요? 미래에셋에서 진행한 TMC 저기리 또 청약했고 투기를 받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모가 9,300원, 시초가 19,890원에서 시작해서 바로 한 주당 만원의 수익을 주더라고요. 산업용 특수 케이블 전문기업인 TMC 앞으로도 잘 성장하길 바라고 이제 남은 공모주도 오늘 거랑 그 다음에 목금 거 2개 남았죠. 요 2개도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은 라부부다. 이제는 코인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아직도 코인에 부정적인 사람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겠죠. 이번에 뱅가드의 퀀트 임원 중 한 명은 현금 흐름이 없는 단순 투기성 수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부부랑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도대체 뭔 소린가 봤더니 장기 투자를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은 이자 수익을 뭐 매달 주거나 아니면은 복리 효과가 이제 거의 확실시 되거나 혹은 현금 흐름 등등이 있어야 내가 마음 놓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수요로만 오르고 그리고 내리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냐? 사실상 라부부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인기 좋을 때는 라부부 가격 올라가고 인기 떨어지면 라부부 가격 떨어지는 것처럼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내년에 핫할 뉴스는 뭐가 있을까? 자, 내년 중요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진짜 많은데요. 그 중에 몇 개만 한번 봐봤습니다. 일단은 당장 1월에 CES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신년 지나자마자 시작될 것 같은데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시기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도 뒤따라 바로 열려서 성장주와 바이오 이쪽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월달에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열리고요. 그리고 BTS 앨범도 3월에 공개가 됩니다. 또한 펄어비스 붉은 사막도 3월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기대가 되며 4월에는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고요. 한국은 6월달에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벌써 관련주 난리 나고 있죠. 그리고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이 있다고 하고 또 3분기에는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이 나오고 있으며 4분기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 적힌 것만 하더라도 진짜 굵직굵직한 녀석들 아니겠습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바닥이 널브러진 엔터주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1월 초에 중국에서 K-POP 콘서트가 개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내년 1월에 중국에서 한국 K-POP 콘서트를 열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에이펙 때 한중 정상회담 한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답방 성격으로 이 대통령이 내년에 중국에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걸 계기로 K-POP 콘서트를 연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확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고 만약에 대규모로 진행이 된다면 한한령 해제 신호탄이 확실하게 될 수도 있겠죠. 엔터주 많이 하락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원시스 대통령 한마디의 나라. 저 다원시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다시피 뭐 그렇게 주가 흐름도 좋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이 큰 기업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 철도 차량에 관련된 기업인데 이 대통령이 이 기업을 질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만큼 여파가 큰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 다원시스는 코로나 전에 코레일과 철도 차량 358칸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넘네요. 210칸이나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코레일은 성금을 61%나 지급해서 일단 결과만 봤을 때 당연히 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원시스 오늘 25%나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장 초반부터 뜨거웠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아연인데요. 미국 재련소 건립 소식으로 넥스트레이드부터 급등해 장 초반 급등 출발했습니다. 미국 동남부에 10조 원 규모의 전략 광물 재련소를 건립한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게 뭐 그렇게 뜨거운 소식인가 라고 딱 봤더니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극한 소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국방부, 상무부, 방산전략기업 여기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2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관심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150만원이 넘는 고려아연이 장 초반 20% 넘게 급등하고 출발했으나 하지만 쭉 미끄러지고 현재는 6% 상승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금융자산이 10억 원을 넘는 국내 부자들이 작년보다 3%가 늘어나면서 47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10억이 넘는 이 사람이 상위 1% 부자 안에 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흐름대로라면 2, 3년 내에 50만 명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뭘로 부자가 되었을까요? 다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부동산이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바로 주식이 그 중심에 있었고요. 내년에도 유망투자처럼 주식을 꼽은 사람이 55%나 된다고 하는군요. 자, 그나저나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듣던 말,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죠. 진짜 그렇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10억에서 100억 자산가는 올해 43만 명으로 작년보다 2%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억에서 300억 고자산가는 10%나 증가했고 300억 이상은 20%나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이제 뭐 한 20억, 30억 이렇게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돈을 버는 방법을 깨달은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복리 효과로 계속 증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이마트 신세계 푸드 품는다. 이마트가 신세계 푸드를 완전 자회사로 품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발표 1월 5일까지 공개 매수 후 자진 상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공개 매수 단가는 48,120원으로 직전 영업일 대비 20%가량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 근처에서 종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저 갑자기 신세계푸드를 왜 이렇게 사는가 봤더니 그룹 전반에 퍼져있는 수익성 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신세계푸드가 자진 상패를 하면서 내부 거래 비중 문제가 해소된다면 계열사들을 본격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정으로 이마트의 원가 절감, 이익 방어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오늘 이마트도 8%나 상승하네요. 다음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26년도에는 턴어라운드.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한때 그 코로나 때죠. 그때 당시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기업인데 지금은 그렇게 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튜디오 드래곤 내년에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DS투자증권에 따르면 TVN 수목 라인업 재개와 국내외 OTT 및 지상파 방송 사양 드라마 공급 확대 그리고 해외 제작 본격화 등이 실적에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제작비 효율화 개인적으로 이게 많이 기대가 되는군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선판매 비중이 확대되는 점 등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알테오젠 할로자임 신경 쓰지 마라. 지난주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제조 공정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많이 흔들렸는데요. 하지만 이 분쟁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할로자임의 청구는 물질 특허가 아니라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알트 B사에 대한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특허 분쟁 당사자는 머크였고 그래서 이번 심판은 압박용보다는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제조 방법이라서 물질 그 자체보다 권리 범위를 해석하기가 당연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냥 방어적 의미에서 내가 먼저 공격하는 그냥 그 정도 의미로만 해석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론 알테오젠 주주분들은 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정보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